저는 군복무를 201 특공여단에서 했고요. 시간 내에 100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나온 문제들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읽었기 때문에 얘네가 아니야 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진짜 읽은 것처럼 읽은 것 같은 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걸 통해서 다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게 되고 달리기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제가 목표를 했던 구독자 1000분을 달성하고 나니까 저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더 운영을 할지, 어떤 내용을 다룰지, 그리고 좀 두려웠습니다. 토익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5월 중순인데 8월 중순에 구독자 1000분을 달성을 했고 점차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평상시 사석에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드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던 결과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에게 진짜 좋은 것만, 정말 양질의 정보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했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났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6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편입을 하셨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학교를 늦게 가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저보다 대학을 늦게 가신 분들 중에서는 의대생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잘났지도 않고 잘났다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일반 청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쟤도 했는데 저 나이에 대학 간 놈도 저런 걸 했는데 내가 왜 못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RC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예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정말 못했습니다. 초중고 시절에 진짜 달리기를 안 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거의 꼴찌였죠, 항상. 군대 처음 입대했을 당시에도 훈련소에서 체력장을 해도 거의 꼴찌였기 때문에 달리는 게 무서웠고 싫었어요. 제가 바뀌게 된 게 제가 전입을 하고 나서 이등병 때 제 소대장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 약간씩 변화가 오게 됩니다. 달리기를 배웠어요. 달리기가 무서워서 못했던 제가 달리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원인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폐가 만들어져야 되고 정신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릴 때 보통 숨이 차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진짜 오래 달리기를 하시면은 다리가 떨려요. 오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그 다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폐를 만드는 게 순서라고 배웠습니다. 폐가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고요. 달리다 보면은 폐는 나름 극복이 되는데 다리가 떨려서 달리기를 못해요. 어떠한 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코스가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극복을 하신 이후에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단계마다 극복을 했을 때 저의 달리기 실력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리를 만들고 폐를 만들고 달리는 정신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단계마다 극복을 하다 보니까 달리는 게 어렵지 않았고 달리는 게 재밌어졌고 할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현역 육군 기준으로 했을 때 달리기는 3km를 뛰게 됩니다. 12분 30초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특급이 달성이 돼요. 근데 달리기를 전혀 못했던 저로서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시간이 넘어서 3km를 다 뛰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기록이 깨진 거죠. 그랬을 때 제 기록은 11분 또는 10분대로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안 되는 것도 하다 보면 된다. 진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단계별로 마스터했을 때 내가 다리가 만들어지고 폐가 만들어지고 달릴 수 있는 정신력이 만들어진다면은 뭐든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건 RC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냥 무조건 시간 내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실력을 만들고 문제 푸는 논리를 만든 상태에서 독해력이 갖추어진다면은 시간 내에 고득점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딱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 내에 100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면은 90문제 또는 85문제를 다 풀어야 되지 100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이미 스스로 부담감이 생겨서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100문제를 다 풀어서 문제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문제들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에 가져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는 다 맞는다 생각하시는 게 100문제를 다 풀고 70문제를 맞는 것보다는 70문제를 다 풀고 70문제 다 맞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0문제는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진 문제는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빠르게 점수를 높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RC를 공부를 하신다면은 꼭 해봐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바꿔볼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좋으시면은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파트 7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파트 7이 문제수도 더 많고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데는 그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 5, 6에서 어려운 어휘나 어려운 문법이 나왔을 때 그 문법이 모르고 그 어휘를 모른다면은 당연히 틀려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약간 논외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점수를 올리는 것부터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트 7 공부를 무조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파트 5, 6에서 문제를 많이 푸시죠. 그게 더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 뿌듯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들 또는 저와 인스타 DM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RC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항상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RC 문제를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 1회분이라도 풀어보셨냐라고 물어보는데 거의 10에 9분 이상은 RC 문제를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시면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고 평소보다 시험에 대해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내 정답률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오냐 했을 때에는 뭔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시험을 치는 동안 계속 내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푼 것 같지도 않고 내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풀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독해를 공부를 했었고 그걸 바꾸다 보니까 성적이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RC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거의 대부분은 파트 5, 6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학원이든 인강이든 어떠한 여타의 플랫폼이든 간에 그러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 이걸 깨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못 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때문에 진짜 시험 못 보는 건지 나는 실력이 없는 시험을 못 보는 건지 그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시간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나는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 실력이 없는지 현재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답에 대한 확신도입니다. 1번과 연장된 건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찍은 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세요?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난 이러한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내 확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은 뭔가 문제를 풀 때 약간 대충 보거나 약간 지레짐작해서 읽고 넘어갑니다. 정말로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러한 보기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소구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지 왠지 이걸 것 같아, 아니지 이런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 라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읽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걸 읽었기 때문에 얘네가 아니야 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기가 아닌 걸 소구하시게 되면은 정답률이 정말 올라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치실 때에도 보기를 소구하는데 확신 있게 소구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RC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는 데 있어서 진짜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내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답을 찍었을 때 그렇게 연결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읽은 것처럼 읽은 것 같은 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찍는 게 아니라 난 이걸 읽었고 이거를 찍었어 라는 확신에 찬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실력이 증가하는 거고 성적이 오르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가 됩니다. RC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복된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 부분을 읽었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걸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푸신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에 읽고요. 한 번만에 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답을 소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읽고 지문을 보고 답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 답을 소거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답이 맞는지 지문과 비교해 보면서 계속 읽게 되죠.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기도 여러 번 읽습니다. 보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거죠. 보기 파악을 잘하는 순간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보기를 몇 번 보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를 잘 소거하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고득점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이 보기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항상 다 제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진짜 확실하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고 확실하게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오늘 틀린 개수가 나올 거고 내가 맞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문제를 푼 상태에서 독해 지문을 공부를 하세요. 제가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독해 영상에서 찍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나는 오늘 1회분의 모의고사를 풀고 독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여갑니다. 오늘 본 모의고사와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푼 모의고사의 정답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최소한 1000제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도 10일은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일주일 또는 2주일이 지났을 때 내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90개 미만으로 맞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줄여 나가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독해력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다 하시면은 한 권을 다 떼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해봤으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날 풀었을 때 3시간, 4시간이 걸렸다면은 아마 마지막 해 모의고사 풀었을 때에는 그보다 적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답률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신 이후에 정답률이 올랐는데 풀어보았을 때 모의고사가 90개 이상 맞는다. 그리고 파트 7에서 거의 다 맞는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줄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은 하루하루 5분씩 줄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2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거의 다 맞았다. 그 다음날 1시간 55분 만에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그렇게 5분 또는 10분 그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오늘 시간을 줄였는데 문제를 더 틀렸다 하시면은 그 다음날은 같은 시간으로 연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정답률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시간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문제에 대해서 줄여 나가셔야지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절대 풀지 마세요. 오늘은 RC 공부를 하는데 왜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이유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고 제가 너무 혜택을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인스타 DM이든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봤을 때 나름 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영상에서 도움이 받으시는 분들이 나름 한 분씩 늘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꼭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는 순간 꼭 토익 공부를 해서 990점을 한번 달성해 볼 생각입니다. 추후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제가 토익 990점을 달성하는데 한 번쯤 더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거는 제가 취업을 한 이후에 꼭 해볼 테니까 한 번쯤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야TV 채널 페이지 2를 위해서 앞으로 더 달려갈 테니까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